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5단원 높임법과 언어 예절 2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3단원 느낌을 살려 말해요와 4학년 2학기 3단원 바르고 공손하게 단원에서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사단원에서 끝부분을 조금 5단원으로 넘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알아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5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대화 목적 생각하기와 전화로 대화할 때 예절을 이번 시간에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넘긴 이유가 전화로 대화할 때 예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고 5단원 역시 높임법과 언어 예절 단원이기 때문에 이어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뒤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화 목적 생각하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상대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상대방이 말하기 싫어지겠지요. 그 다음에는 상대가 하는 말에 알맞게 반응하기입니다. 상대가 하는 말에 따라서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되지, 맞지 않는 반응을 하게 되면 역시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절에 맞지 않겠죠. 이어서 전화로 대화할 때 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각종 SNS나 메시지 어플을 이용해서 주로 연락을 할 텐데요. 선생님이 어린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플들,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전화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전화로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게, 담임 선생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눌러서 전화를 하죠. 따르르릉 따르르릉. 자, 제가 여러분들처럼 학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5학년 1반 박상현인데요. 이런 식으로 먼저 누구인지 밝힙니다. 혹시 박상현 선생님 폰 맞으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누구인지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혹시나 전화번호가 잘못 걸렸을 수 있잖아요. 확인을 안 한다면 선생님 저 5학년 1반 박상현인데요. 혹시 이번 주에 숙제 있어요? 근데 전화를 잘못 건 경우 있잖아요. 혹시 번호를 잘못 눌러서 이럴 경우에 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상대방의 모르는 남한테 예절이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보세요, 선생님 이번 주 숙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 누구인지 안 밝힌다면 받는 사람,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누군데 이렇게 숙제를 물어보지? 하고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지켜야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을 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는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A라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A라는 친구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전화로 들으면 실제로 말하는 것과는 목소리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 누군지 잘 몰라서
서로 당황하고 또 누구인지 모른다고 실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네, 예절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장소에서는 전화할 때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더 공손하게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직접 만났을 때는 얼굴을 붉히거나 또는 서로 서운한 감정이 생겨서 네,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또 경험을 해봤는데요. 전화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오해되도록 그렇게 말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특히 표정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경우에는 B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오해가 돼서 관계가 나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항상 너무 공손하고 특히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인 5단원인데요. 4단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단원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을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기. 네, 어렵지 않죠? 네, 딱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친구가 관심을 보이는 내용을 흥미롭게 말해주기입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관심도 없는데 자기 혼자만 재미있다고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상대방은 전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관심을 보이는 내용을 또 그냥 말하기보다는 조금 흥미롭게 말해준다면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내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연한 말인데요. 웃 어른께 높임말 사용하기입니다. 네,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웃 어른일 경우에는 뭡니까? 뭐뭐뭐뭐입니다. 뭐뭐뭐뭐요라는 걸 붙여서 말하기로 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께도 한번 높임말을 사용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듣는 상황을 고려해서 말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용을 말할 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하기 있는데요. 이거 역시 중요한 겁니다. 표정, 몸짓, 말투 같은 경우에 네, 언어적 요소가 아닌 비언어적 요소인데요. 언어적인 요소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의 고려해서 말할 때 표정, 몸짓, 말투를 알맞게 사용을 하면 상대방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네, 앞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더 신뢰감도 줄 수 있고 더 설득력 있는 말하기가 됩니다. 혹시나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부담스럽다면 어디를 보면 된다 했죠? 네, 눈을 마주치기 어렵다면 눈과 눈 사이를 바라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보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을 안 갖고 상대방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한 말인데요. 고운말, 바른말 쓰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실제 행동으로는 네, 옮기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운말, 바른말 쓰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간혹 가다가 선생님 귀에 그렇지 않은 말이 들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는 선생님이 안 계시거나 여러분들끼리 있을 때 특히 고운말, 바른말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그렇지 않은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네, 말은 이렇게 쉬운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시간과 장소에 맞게 말하기입니다. 네, 상식적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여 말을 합니다. 이건 역시 말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반대로 듣는 사람의 기분은 상대방으로 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죠.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바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대화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아주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에서 다뤘던 것만큼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 네, 이것도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그런 주제가 여러분들의 관심, 사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쉽게 끼어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서로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의 흐름이 단절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없고 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하기 싫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끼어들지 않기. 그리고 적절히 반응하며 듣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네, 말보다 행동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당연히 적절히 반응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다른 일 하면서 듣는다든지 또는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듣게 되면 제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선생님이 이 앞 슬라이드에서도 얘기를 해줬지만 언어적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표정, 몸짓, 말투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인데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또는 상대방이 어떤 몸짓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또 상대방이 어떤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잘 듣고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말만 듣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의도한 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역시 대화 여절에도 맞지 않고 또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네,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한국말 특성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서술어 부분이 뒤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국어랑 사회 수업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한단 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을 끝까지 들어야 결국 안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말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잠깐 화장실을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선생님 다음 주에 국어랑 사회 수업을 하네 이렇게 잘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경청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좀 전에 했던 거는 그냥 예로 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국어 사회, 그 다음 주 수학, 그 다음 주 국어 사회, 그 다음 주 수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말 끝까지 들으셨죠?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말을 하도록 늘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이 뭐냐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오해가 줄어듭니다. 네, 잘 말을 해야 오해가 줄어들죠. 특히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전화상에서는 더더욱 고려를 하면 좋겠어요. 전화상으로는 표정, 몸짓, 말투도 보이지 않고 또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오해가 1초 만에 바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더 이런 식으로 좋은 점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대화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하기입니다. 인사할 때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기. 이게 역시 중요한데요. 인사할 때 말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인사는 했지만 아까 선생님이 사전에서 얘기했어요. 높임 표현, 존댓말,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공경의 마음,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또 몸짓, 그 다음에 말투, 표정 이런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눈을 마주치면서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친구 앞에서 또 다른 친구와 귓속말을 하지 않기입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얘기도 아닌데 괜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괜히 불만만 일으키는 그런 행동인데 굳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어른께 인사 잘하기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게 위에 있는데 바로 눈을 마주치면서 역시 인사해야겠죠. 인사하고 분명한 목소리,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에서 대화 예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데요.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을 겁니다. 이때 대화 예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시지 어플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죠. 이것도 역시 온라인 대화 예절이에요. 최근에 그 학급폭력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 관련 폭력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든 사이버 언어 폭력이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온라인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편히 가지고 말을 해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알려주었던 모든 것들을 싹 무시하고 그냥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히 이 온라인에서 대화 예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온라인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온라인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돼요.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네, 학교폭력 문제와 연계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유형이 있지만 네, 이것도 연계가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지 않습니다. 뭐 카더라라는 게 있죠.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듣기만 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듣기만 하고 그런 내용을 올린다면 오해가 생기고 또 그 관련된 사람과 사이가 네, 멀어지기도 하겠죠. 이것 역시 잘못하다가는 학교폭력 사안과 연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사실과 그러면 같은 내용 실제 사실은 올려도 상관없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 여기 세 번째 있죠. 상대의 정보를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괜히 오해만 사고 문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B라는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굳이 A의 정보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B라는 친구와 만났을 때는 B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온라인에서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의 정보를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이야기하게 되면 역시 잘못하게 되면 학교폭력 사안과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조금 더 선생님에게 해당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도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인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건 바로 저작권 문제랑 관련이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에 걸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처를 항상 밝히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고 끝낼 때 인사하기 또 중요한데요. 온라인에서는 뜬금없이 이제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끝내기 때문에 인사하는 게 네, 조금 더 예절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라인에서는 더욱더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높임복합 언어 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공부한 걸 잘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면서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아주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평소에 친구나 또는 어른들 사이의 관계에 좀 힘든 그런 관계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과 배운 걸 바탕으로 한번 노력을 해서 잘 적용시켜 본다면 친구 관계 또는 어른들 관계가 잘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6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